안녕하세요. 카톡용 에디터 조용규입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내연기관 신차들을 보시면 이 가솔린 차량은 이제 상당수가 터보차저가 붙어서 나오고 있죠. BMW 같은 브랜드는 이미 파워트레인 라인업에서 자연흡기를 단종시켜버렸고요. 현대기아 같은 국산차 브랜드도 내연기관 주력 라인업은 대부분 터보차저가 장착된 그런 차량들이에요. 물론 경차나 중중형, 중형 세단 같은 몇몇 차종에서는 여전히 자연흡기 파워트레인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이걸 선택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런데 차량들 엔진 라인업을 잘 보시면 가솔린은 내연기관 따로 있고 터보 모델도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 디젤차는 그냥 딱 디젤 하나만 있죠. 디젤이 가솔린과 달리 따로 분류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근데 간단해요. 이미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디젤 승용차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터보차저를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이후에 나오는 디젤 승용차들은 거의 빠짐없이 터보차저가 필수로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젤차에 왜 무조건 터보가 달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디젤 차량에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과거에는 터보차저가 따로 장착되지 않은 논터보 디젤 차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디젤이 초반 회전 구간에서 강한 토크를 얻을 수는 있는데 대신 별다른 과급 장치가 없으면 이 디젤 엔진 자체가 뽑아낼 수 있는 최고 출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 차를 한 개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최고 출력, 이 고속주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디젤들은 승용차 용도로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 그런 엔진이었죠. 대신에 이 중장비라던가 화물트럭 같은 차량들은 최고 속력으로 주행하는 것보다는 차량의 구동 초반이라던가 실용 구간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디젤 엔진이 많이 쓰였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화물차들이 토크가 중요하다고는 해도 기본적으로 과급기가 없는 자연흡기 디젤 엔진의 출력은 진짜 좀 심각할 정도로 떨어졌어요. 실제로 1990년대에 나왔던 쌍용 무쏘 같은 이 논터보 디젤 차들을 보시면 엔진 배기량이 무려 2.9리터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출력이 채 100마력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에 앉아서 처음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 분명히 디젤 엔진이 왱 하고 막 강하게 도는 것 같은데 시속 100까지 도달하려면 진짜 막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가요 진짜. 그리고 똑같이 90년대에 나왔던 현대 갤로퍼 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5리터 배기량의 디젤 엔진을 달고는 있는데 이 터보가 없는 자연흡기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출력이 겨우 80마력 수준밖에 안 됐어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 경차랑 겨우 비빌 수 있는 그런 출력이었는데요. 이 아무리 시대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논터보 디젤 엔진이 뽑아낼 수 있는 출력과 성능 수준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는 옛날 아재분들이시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은 부족한 출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터보차저를 올리고 엔진 연소실에 강제로 공기를 주입해서 이 전체적인 파워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실제로도 디젤 터보가 쓰이기 시작한 건 꽤 오래전부터였는데요. 다만 이게 처음 적용된 사례는 자동차가 아니라 여객선이 그 시초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스카니아라던가 만 같은 대형 트럭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디젤 터보가 조금씩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 당시 디젤 터보 차저는 그 사이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당장 승용차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게다가 가격도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주로 특수 차량이라던가 중장비, 화물 트럭에만 쓰였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1978년에 와서야 이 벤츠 1세대 S클래스의 3.0리터 디젤 터보가 장착이 되면서 최초로 승용 차량에 쓰인 디젤 터보 엔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후에 2000년대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디젤 터보 승용 차량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디젤 엔진과 터보차저가 필수적으로 매칭이 되기 시작했던 거는 출력적인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게다가 마침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력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디젤 터보를 일반 승용차에서 얹을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를 소형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대중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재 디젤 차량에 터보가 기본이 된 이 중요한 배경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디젤 터보가 가진 극강의 효율성이에요. 일단 가솔린 엔진에 붙는 터보차저랑 비교를 하면 디젤 엔진은 상대적으로 터보차저를 장착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면서 내구성도 쉽게 확보할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솔린보다 배기온이 낮은 데다가 회전수도 더 낮기 때문에 디젤 터보는 열 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압축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디젤 터보가 더 유리해요. 통상적으로 이 터보차저는 엔진에 공기를 강제로 밀어넣어서 파워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때 당연히 압축비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튀겨주는 타이밍에 폭발을 해야 되는데 이 압축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이 타이밍이 어긋나게 되면서 로킹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가솔린의 터보차저는 압축비를 굉장히 민감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 점화 타이밍이 어긋나지 않도록 로킹 센서도 따로 부착을 하면서 이 터보차저의 설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디젤 엔진은 점화 플러그가 따로 없이 오로지 공기만 압축시킨 상태에서 연료를 분사해서 자연적으로 폭발을 시키는 일명 압축착화 방식이기 때문에 압축비를 굉장히 쉽게 높일 수가 있어요. 그냥 공기를 최대한 있는 대로 때려박고 그냥 그만큼 연료만 팍팍 쏴주면 되니까 가솔린 터보처럼 정밀하게 로킹 센서를 통해 조정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터빈을 더욱 부담 없이 손쉽게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연료별 엔진 영상에서 제가 디젤 엔진의 제작 인풋이 가솔린보다 더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터보차저라는 부품만 떼놓고 보면 가솔린 터보보다 디젤 터보의 설계와 제작이 좀 더 손쉬운 편이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효율성 말고도 디젤의 터보가 필수적으로 달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경 규제 때문인데요. 이 엔진에 터보 차저가 달리면 기본적으로 출력과 효율이 좋아진다. 이거야 뭐 지금까지 신나게 얘기했던 거죠. 하지만 이거 외에도 터보 차저는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터보 차저의 원리 자체가 한번 배출된 배기가스를 다시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린더 안으로 공기를 다시 최적으로 때려넣게 되면 이 연료가 깨끗하게 연소가 되기 때문에 배기가스 찌꺼기를 대폭 줄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이 디젤차와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덜하기 때문에 굳이 터보 차저를 올리지 않더라도 여전히 자연흡기 엔진으로도 어느 정도 환경 규제를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디젤 차들은 이 가솔린 차랑 비교를 하면 질소산화물 같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마침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은 게 바로 디젤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젤 엔진이 살아남으려면 배출가스를 줄여서 환경 규제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날 모든 디젤 차들은 터보 차저를 필수적으로 장착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젤 차량에 터보 차저가 필수적으로 장착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환경 규제 허들이 높아지면서 이런저런 규제가 많아지는 데다가 평소에 관리도 까다롭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도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디젤 차들이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죠. 현재는 신차 파워트레인에서도 거의 대부분 단종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디젤 엔진을 좋아하는 매니아분들도 있고 꾸준히 수요층이 있는 만큼 모쪼록 디젤차 타시는 분들은 잘 관리하셔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디젤차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카톡용 에디터 조윤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